대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12월 FOMC 좀 전격 분석을 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하락인데 이 영향을 받아가는 거고 미국 기준금리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10년물 국제금리가 4.51%를 돌파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말씀드리면 장중에 1,453원을 뚫었고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매파 연준을 확인해서인데 이에 대한 분석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트럼프 2.0 시대도 함께 투트랙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산업 분석도 아울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2월 FOMC 어떻게 보셨는지 그 연준의 의도와 시장 영향 이렇게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게 뭐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조금 아까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사실 그런 기조 자체는 며칠 전서부터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가령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월스트리트 기자인데 뭐 연준의 어떤 전문 기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미리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가 파월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썼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성명서에서 나타났죠. 25bp를 갖다가 인하를 했지만 across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했다. 네. 이게 11대 1 한 명만 반대했지만 사실은 다른 위원들을 갖다가 파월 의장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도 어떤 뉘앙스가 여기서 풍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번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25bp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뭐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 제가 연준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리 인하 기조를 갖다가 계속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좀 의문을 표할 때가 사실은 된 거죠. 이유는요? 미국 예. 경제 너무 좋잖아요. 예. 사실은 뭐 이번에도 이제 경제 전망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 원래 한 2.0%를 예상했는데 벌써 한 2.5%를 갖다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 2.0% 예상했지만 내년도 한 2.1%로 가는 거고. 실업률은 생각보다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낮아지고 있는 거고. 예. 물가는 또 생각보다 좀 견고하죠. 가령 뭐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씀씀이 같은 것도 결국 뭐 거의 줄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연준이 가장 크게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내년에 그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맞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다. 가령 뭐 관세 부과라든지 보편적 관세 부과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압력으로 작용할 거는 분명하니까. 현재 이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어떤 의문들을 갖다가 연준의 위원들, FOMC 위원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봅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달 초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왜 트럼프 정부 이제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보다 우리 좀 지켜보겠다. 그래서 기껏 잡은 물가 다시 좀 높아질까 봐 되게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가 살짝 센터 랠리를 즐기려나 했는데 찬물을 끼얹었단 말이죠. 우리 시장이 또 약수 효과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누구는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걸 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고요. 어떤 조정의 어떤 빌미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사실 뉴스가 없을 때 이제 올해 중요한 이벤트들은 다 끝났잖아요. 이제 연말이니까. 네, 연말이니까 네. 사실 뉴스가 없을 때 시장은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대선이 있던 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확률적으로 산타랠리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점들을 갖다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열기가 과연 이 정도만으로 이게 찬물을 끼얹는데 슉 주저앉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그 미국 시장의 그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한 1월 20일 정도는 어떤 기점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글쎄요, 조정의 빌미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거고요. 일단 환율, 원달러 환율 측면을 놓고 보면은 우리한테는 약간 좀 부정적이죠. 사실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미 간 금리 차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갖다가 찾을 수 있을 텐데 어제 여기에서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연준이 사실은
원래 예상대로 따르면 4번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였는데 이번엔 점도표에서 보면 내년에 한 2번 정도만 인하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1월 달에는 거의 뭐 조금 아까 그 패드워치에서 봤듯이 사실은 금리를 갖다 전혀 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원달러 환율에는 금리 차가 이제 좁아질 어떤 지금으로서는 이제 약간 좀 좁아졌지만은 사실 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더 좁아질 개연성이 좀 낮아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원화한테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참 탄핵 정국도 그렇고 이 생각했던 금리 인하 예상만큼 안 내려간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외국인도 들어올 만하면 빠져나가고 환율도 안정화될까 싶으면 다시금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네. 산타넬리가 완전히 네. 사라졌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 글쎄요, 뭐 우리나라 주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시장이 올라서 떨어지고 급락을 해도 또 그걸로 해가 떨어지는 시장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화된 시장이니까 그런데 네. 미국 시장만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뭐 이런 어떤 산타넬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어떤 연준의 어떤 매파적 기조로 인해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전 경제 평론가님께서는 12월 FOMC 뉴욕 시장의 조정의 빌미 그렇죠. 정도로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예, 계속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2.0은 어떤 악재나 뭐 호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그거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지금 연합뉴스발 로이터 단독 내용을 조금 더 살펴달라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네네네. 갖고 오셨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 팀, 이 전기차 지원 축소 이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 있죠. 소재에 대해서 관세 계획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충격 요법을 쓰는 듯 하지만 이거의 속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게요. 네. 일단 뭐 저도 그 어젠가요? 그제죠. 그 연합뉴스를 갖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목이 트럼프 팀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 배터리 소재의 관세 계획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제목만 딱 읽어보면은 이거 한국 뭐 2차 전지 업체는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갖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로이터에 접속을 해서 제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좀 읽어봤죠. 그 정확한 제목은 트럼프 인수팀 바이든 전기차 매기가스 정책 철회. 그 이제 제목은 이렇게 사실은 뽑은 거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사실 뭐 지금 인수팀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게 그 권고 사항이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권고 사항을 담은 어떤 문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좀 읽어봤어요. 그래도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 인수팀은 일단 전기차와 충전소,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충전소 그 프로젝트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한 75억 달러 정도가 남은 줄 알고 있어요. IRA 자금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중단한다. 그다음에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전면적 변화를 권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연합뉴스가 뭐 틀렸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제목을 뽑은 게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재료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동맹 국가는 개별 협상을 통해서 관세 면제를 갖다가 협상할 것을 권고한다. 저 자막에 나가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일단 전기차 보조금과 AMPC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소에 관련된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을 갖다가 권고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핵심은 중국을 비롯한 어떤 적대국, 여기는 사실 중국이겠죠. 거기에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갖다가 사실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약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국의 관련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너무 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을 타깃으로 한 그런 성격이 더 짙다라고 하면서 그게 배터리, 히토류,
전기차 부품 예, 이쪽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 미국이 참 이런 걸 안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사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강하게 좀 느끼네요. 예. 이게 이 문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경제적인 네. 이유로 사실 그 경제적으로 사실 관세를 부과 안 하고 중국산 싼 제품을 쓰면은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뭐 좋을 수는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가성비 느낌으로. 가성비라든지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과 같은 어떤 적대 국가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라든지 그 미네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 그게 바로 연구자석 같은 거겠죠. 그거는 경제적 안보의 개념보다도 한층 더 나가서 국가 안보의 개념으로 이걸 갖다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갖다가 경제적 관점에서 좀 싸다. 비용적인 측면이 좀 싸다는 측면에서 그걸 갖다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정확하게 그 워딩을 읽어보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근데 이거는 우리 이미 한국 배터리 3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 미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다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것도 메타 플랜트를 갖다가 미국에 세워가지고 미국에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사실 국방부는 이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미 의회 조사국 등등에서 공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을 갖다가 강조해왔다. 가령 뭐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과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 그다음에 전기차와 군용기에 사용되는 히토리 금속의 채굴 및 정제가 중국에 완전히 지배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실 히토리라든지 어떤 정제 아니면 미네랄의 어떤 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0%에서 95% 정도를 갖다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약간 뭐 미운짓 하면은 그쪽으로 막 그렇죠. 공격하죠. 지금도 히토리 수출을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히토리 수출을 갖다가 안 하게 되면 연구자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가령 그러면 전기 모터라든지 가령 부종 물품에 사용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히토리라든지 아니면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없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뭐 커다란 어떤 부가가치가 없었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의 어떤 요인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쳐 놨던 건데 속된 말로. 소홀해서는, 네. 근데 이걸 네. 더 이상 그 중국의 지배하에 둬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그걸 갖다가 이번 문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럼 이제 배터리 흑연, 리튬, 연구 자석 부분에서 중국을 완전 배제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그렇죠. 예, 예. 예,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럼 이제 인수팀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읽어야 될 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건 있어요. 충전소 건설을 위한 바이든의 한 75억 달러 남은 게 있거든요. 충전소를 엄청나게 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 전역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단 취소를 하고요. 남은 자금을 회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종의 그 국가 안보 자산인 배터리, 그다음 미네랄, 전기차품과 같은 공급망 구축에 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쪽을 공고하겠다는 거고요.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이걸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쪽에서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2차 전지 섹터니까 이번 조치로 미국 전기차 확산이 과연 제동이 걸릴 것인가 여부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거고 그다음에 충전소 남은 자금을 갖다가 하는 거는 예산안 조정이잖아요. 우리는 예산안 조정을 갖다가 행정부가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행정부하고 의회가 거의 반반? 오히려 의회 권한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편성의 기능도 있어요. 미국의 국회는, 의회는. 거기는 좀 소통의 예. 과정이 조금 더 그렇죠. 우리는 지어야 심의 되네요. 기능만 예. 있지만 그 미국의 의회는 편성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산안 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상원은 이게 통과가 가능해요. 근데 하원은 지금 역시 공화당이 이기긴 했지만 220대 215죠. 네. 그중에 한 3명 정도 강요등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217대 215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명만 반대로 이게 통과가 안 안 돼요. 되네요. 예.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IRA 보조금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은 지금 역시 공화당 쪽이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지 과연 의문인 거고요. 네. 설사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25년에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빨라 26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까지는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6년에 보조금이 사라지네? 그럼 25년도에는 외려 지금 일부에서는 전기차의 어떤 수요가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 수요를 당겨올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지금 빨리 이제 사야 될 사람들은. 미리. 그렇죠. 예. 이런 수요가 챙겨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령 뭐 연방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국방부 산하의 기관들 이런 데서도 보통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7년까지 무탄소 그 차량을 쓰는 걸로 전부 다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가령 뭐 각 연방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산하의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과거만큼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또 한 몇 가지의 공고사항을 중요한 공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배출가스 및 연비 기준 철회. 바이든은 그 배출가스라든지 연비 기준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하는 측으로 갔잖아. 이걸 갖다가 이 권고안의 내용은 이 문서의 내용은 이걸 19년도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등 그 12개 주가 이제 트럼프의 그 보조금 삭감에 보조금을 갖다 없애는 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각 주정부에 그 철폐를 갖다가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힘이 또 상당히 세고 네, 사실상. 근데 이게 권고입니다.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라든지 주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엄청난 소송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네. 이게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어떤 조치 아니면은 어떤 정책에 반드시 순응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자항이 없어요. 이게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겠습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돼서 볼 건 일단 미국의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미 변호인단을 다 꾸렸어요. 네. 그게 미국 진보 진영이 한 280개 단체가 일단 변호 그 사만 제가 파악할 때까지만 해도 800명 정도가 됩니다. 자금도 다 마련을 했어요. 소송 비용도.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이냐면 그 디모크라시 포워드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전, 뭐 진보 이런 단체겠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명은 디모크라시 2025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가령 임신 중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환경보호에 반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진짜로 쓰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저지한다. 예, 저지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네. 소송전을 벌일 준비가 돼 있다. 그래가지고 벌써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우리가 좀 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세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측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자꾸 우리는 나침판이 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어땠 나를 갖다 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세상은 벌벌벌 떨었어요. 사실 주식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질렸었잖아요. 근데 과연 트럼프 일기 때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느냐.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었느냐 한번 돌이켜보라는 얘기죠. 방위비 올려준 거 있어요. 그다음에 FTA 협상을 갖다가 재협상을 요구를 해서 재협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세탁기, 철강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관세들이 약간 있었죠. 예. 그렇지만 그 나머지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큰 타격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 인스팀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 로이터 그 문건에 대해서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인스팀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들도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뭐 문서로 남을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그런 문서 자체들이 반드시 어떤 정책으로 실현될 거냐 아니면 현실화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안건의 주안점은 뭐냐. 미국의 그 배터리라든지 핵심 광물이라든지 자동차에 필요한 어떤 핵심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이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피해가 가더라도 중국산을 포함한 적대국의 어떤 이 미국의 어떤 유입 아니면 그 지배 상황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건설하겠다. 그걸 갖다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냥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로이터 통신의 이런 속보나 연합뉴스의 뭐 속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해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네. 그래서 윤석천 평론가님이 저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잘 파악해 네. 주시고 어쨌든 그 안건을 통과하려면 그 수많은 과정, 소통의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를 갖고 있어도 혼자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좀 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너무 쫄지 말아야 할 네네네. 그런 요소는 반드시 있는 거고요. 또 그 보조금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큰 이상은 없다. 네네네. 그 이유가 될 거니까 네네네. 미리 당겨서 쓸 가능성도 네네. 있고 이런 부분 잘 보시고요.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도 사업 과정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생각하겠죠. 네, 그런 당연히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한국 거의 이제 실익을 챙길 그런 것만 좀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12월 FOMC 분석과 더불어서 윤석천 평론가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본 또 우리 산업 트럼프 2.0 시대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